김정철입니다. 이준석 의원의 변호인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지난 월요일에 압수수색을 하다가 중단되었던 것이 1시에 다시 특검팀에 의해서 재개되는 날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간단하게 이제 브리핑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는 그런 실체 진실의 내용은 당연히 밝혀져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비단 의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피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쭉 있는데요. 그 피의 사실의 내용의 중에서 딱 한 가지만 피의 사실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준석 의원은 참고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한 가지는 다 아시다시피 2022년에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 문제, 그 부분에 대한 피의 사실 하나입니다. 그 피의 사실의 구성 요건은 윤석열과 김건희와 공모하여 공천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 공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위력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걸 똑같이 협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협박을 당하는 피해자는 누가 되는 거죠? 영장에 적시된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피해자라는 거죠. 그런데 협박죄의 객체는 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비법인 사단으로서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사람, 즉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피해자인 겁니다. 그러면 이미 영장에 기재된 피의 사실 자체가 잘못된 거죠. 국민의힘이 피해자라면 그 위력을 당한 사람은 누군 거예요? 법인은 무채물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공천 업무를 행사하는 당대표가 위력의 피해자인 거죠. 위력의 피해자가 공범이라고 적시된 것은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모순일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습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이러한 범행 피의 사실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판례를 찾아보고 내용을 확인했더라면 절대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고 싶은 건, 그럼 결국은 적시된 대부분의 피의 사실의 내용 중 하나의 피의 사실, 그것만 이준석 의원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 피의 사실 역시 아까 얘기했듯이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그렇다면 전부 참고인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러면 참고인에 해당되는 사람의 집, 사무실, 동탄 사무실, 그 안에 있는 보좌진에 있는 컴퓨터 몽땅 압수수색해서 몽땅 열어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자료를 탐색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허용되지 않겠죠. 왜 영장에 피의자라고 적시했느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국 참고인, 여러분이 참고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범행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범행 사실에 대한 녹취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집, 그 사람의 가족, 거기에 있는 모든 집에 있는 것들을 압수수색하고 모든 컴퓨터를 압수수색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에 106조와 109조가 있습니다. 106조의 압수 역시, 109조의 압수 역시 모두 피의 사실과 관련된 것만 가능합니다. 수색도 피의 사실과 관련된 것만 수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월요일에 보좌관들의 PC는 2022년도와 상관없이 2024년도에 당선이 돼서 첫 의원으로서 의원실로 마련된 것이고 모두 국회에서 마련된 새로운 컴퓨터이기 때문에 사건과의 관련성이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인턴 직원의 컴퓨터에도 그런 사실을 관련성이 있다는 걸 밝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그것을 직접 소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수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고, 이의를 제기한다는 진술서까지 정확히 남겨놓은 상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컴퓨터를 까서 일일이 하고 과거 김웅 의원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무한한 검색어, 관련이 없는 무관한 검색어들을 입력함으로써 결국 압수수색의 범위를 지나치게 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헌법상에 정한 적법 절차 원리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저희는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역사적으로 당연히 밝혀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이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법치국가의 확립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간단히 질문 받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특검이 28일 압수수색할 때 그 네. 무관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나 이제 압수를 한 상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 반환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무관한 부분이라고 제시를 했고, 그래서 무관한 부분에 대한 수색을 진행한 거를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보좌진들, 뭐 인터넷 컴퓨터까지 모두 풀어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자료, 뭐 업무 자료, 회계 자료 이런 것들을 모두 검색을 하면서 확인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래는 관련성을 찾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꽂아서 검색어, 그러니까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된 자료만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결국 일일이 다 열어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다 열어보겠다고 하는 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의 있는 모든 개인 파일을 다 피의 사실과 관련 없는 걸 다 열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여러분이 피의자가 아니고 참고인인데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의 문제다라는 걸 계속 적시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그 기간의 선별 작업을 일일이 지금 하는 과정에서 제가 참여를 하다가 참여가 다 안 된 부분들 봉인을 해놨다가 다시 재개하는 부분입니다. 네. 준항고입니다. 네. 준항고를 하시는 건가요? 했습니다. 준항고를 오늘 오전에 접수를 했고요.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준항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준항고의 이유와 관련된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주로 담겨져 있고, 변호인의 참여권에 대한 배제 문제, 그 다음에 이준석 의원에 대한 아침 새벽에 와서 휴대폰을 압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변호인의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이 되게 광범위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표해 준 건데 네. 그건 왜 그렇다라고 보세요? 그거가 잘못된 거예요. 저희 나라의 압수수색 영장 제도의 문제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현재 98%, 청구만 하면 거의 98%가 발부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 구속영장과 다르게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물적 증거라는 안이한 생각 때문에 영장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해서 이미 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에 대해서 법원이 다시 실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원래는 보통 영장을 발부하는 압수수색 판사들이 그 부분을 일제히 기재하면서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삭제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아마 민중기 특별검사분께서 법원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영장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발부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참고인으로 되어 있는 게 5개인가라고 4개, 네. 4개라고 하셨는데 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24년도에 김상민 의원 공천 관련된 내용하고, 과거 2022년에 공천 다른 지역에 대한 공천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들 평소 보는 게 참고인으로 갔다가 피의자로 변환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 지금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이미 넣었고요. 특히 24년도 거는 개혁신당 의원 시절이잖아요. 개혁신당이기 때문에 국힘의 당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그러니까 관여할 수도 없고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요. 오늘 특검에서 추가로 그러면은 자료 확보하러 오는 그때 그 컴퓨터 한 대, 업무용 컴퓨터가 하나 있는데 그 컴퓨터에 대해서 비번을 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봉인을 한 상태에서 간 겁니다. 그래서 봉인을 나중에 선별하는 절차에 이제 제가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날 지난 이제 월요일 날 너무 많은 곳을 그 정보를 출력하고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일일이 다 참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A 컴퓨터에
선별하는 과정에 제가 다 참여할 수 없고 B 컴퓨터를 선별하고 있을 때 A 컴퓨터 선별 문제를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물리적인 한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참여를 최대한 열심히 했습니다만 결국은 참여가 다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 부분에 대해서는 열리지 못한 상태에서 봉인된 상태로 잠정 중지됐던 겁니다. 네, 같은 영장으로. 네 같은 영장입니다. 네. 이 대표님은 평소 안건이나 사건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SNS 소통을 해주는데요. 네. 이번에는 좀 딱히 말씀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 이분도 똑같이 뭔가 이렇게 서로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진 않고요. 제가 이제 요거는 제가 자청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왜냐하면은, 저는 실체 진실을 밝히는 수사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과거 뭐 공천에 문제가 있었던 거 당연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적법 절차의 준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 실체에 대한 부분으로 또는 어떤 의혹의 문제를 가지고 잘못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묵과되거나 무시돼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자청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준항고 결과는 언제쯤? 준항고는 이제 접수가 됐는데 저희가 접수가 되고 나서 최대한 법원에 빠르게 판단해달라고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언제쯤 될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보통 준항고 절차가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지만은 저희가 법원에 신속한 판단을 요구할 생각입니다.